길면 여러분이 안 보잖아요. 그죠? 유튜브 영상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다 끊으라고 하대. 그래서 지금 그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아. 추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청년 해외 역사 탐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20대 또는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나는 청년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이까지 자유의지에 따라 그분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 역사 탐방을 갑니다. 해외 역사 탐방을 가는데 저희 메인 주제는 항일운동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항일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곳들이 어떻게 남아있고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왜 이걸 하냐면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판단하냐면 1945년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됐으나 우리나라는 일제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유럽처럼 독일의 부역이란 표현 좀 그런가요? 네. 독일에 충성하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처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잡힌 사람이 1990년대에 잡힌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 있다가. 유럽은 그렇게 해서 역사청산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역사청산을 하지 못했죠. 그게 그 역사청산한 거하고 지금의 불합리한 사회와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아주 커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국군, 나는 근데 한국 6.25 전쟁의 한국군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절반이 누가 했을까요? 네? 비율은 제가 정확치 않으니까 한국군의 장교들을 누가 많이 했을까요? 군대를 만들었어. 그런데 군인들은, 자,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알겠죠. 사병들이 있고 위에 장교가 있죠. 장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다 4년씩 다니죠. 몇 년씩 투자를 해야지만 군인들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45년에 해방을 하고 48년에 건국을 하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군인들의 지도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많은 수의 일본에 충성했던 군인들이 대한민국 육군, 국군의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이게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공무원, 교직까지. 물론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벌하지 못하고 주요 요직에 두게 돼요. 일정이란 영화가 있었죠. 의열단이 뭐 이렇게 그 영화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텐데 김무봉이라는
김원봉. 김원봉인가? 네. 김원봉이라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단장님. 네? 단장님. 네, 단장님이요. 네, 그 어떤 단장님이 월북을 하게 되죠. 왜 월북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조선의 형사 노덕술. 노독술한테 본인이 해방된 조국에서 종로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 고문당하고 싸대기 맞고 그래요. 일제 치하에서도 그놈한테 잡히지 않았고 그놈을 죽이기 위해 여러 작전을 펼쳤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쳐 죽여야 될 민족의 반역자에게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가 종로경찰서로 끌려가서 고문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살지 못하겠다 하고 가시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국사책에서 싹 사라집니다. 이거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분야이긴 한데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한국의 국사학회, 역사학회의 주류가 일본을 추종하는 학자들로 쭉 줄 서 있어요. 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아,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시네요. 맞아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이 이렇게 근대화됐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책에 쓰이죠. 일본이 한국에서 일제 치하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는 표현되지 않아요. 그걸 주도했던 게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들이고 거기 졸업하신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나 와야 듣게 돼요. 독일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맞죠? 아우슈. 아우슈비츠예요? 아, 죄송해요. 그냥 계속 단어를 틀리네요. 유태인 학살한 거를 인정하죠? 아,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듣진 않잖아. 그치? 좀 끄덕끄덕이었죠. 너무 안 끄덕이니까 내가 소설 쓰는 것 같아. 나 소설 안 쓰거든. 그런데 독일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도 인정하나요?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에서 대일본 청구권이라는 거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제 때 징용, 징병 이런 건 들어봤죠? 징병이 아니고요. 징용입니다. 징용은 뭐냐면 강제로 데려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강제로 데려가서 일을 시킨 경우도 있지만 살살 거짓말을 데려가기도 해요. 예전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많이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본 가면 중학교 보내줄게. 초등학교 졸업한 13살, 14살, 15살 되는 분들에게 학교 공부 시켜줄게 하고 데려가고 남자들한테는 가면 큰 돈 벌 수 있어 하고 꼬드겨서 데려갈 거예요. 가서 2년, 3년 일을 시켰는데 월급을 안 줘요. 월급 명세서는 있어요. 월급 명세서에 10원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 10원이에요. 예를 들면 10원을 적어놓고 이 10원을 못 주는 항목들을 쭉 적어놔요. 너 여기서 잠 잤으니까 공짜 잠 아니야? 숙박비 얼마? 밥 줬잖아. 밥값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죠? 근데 일본은 그 당시부터 연금 제도가 있었어요. 우체국 우정연금. 우정 무슨 연금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연금에서 나머지는 다 연금에 때려 넣어요. 그래서 안 줬어요. 너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어.
해방이 돼서 그 돈을 받기 위해 끌려갔던 분들이 노력을 했으나 한 번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가 일본에서 시민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한국 재판, 일본 재판을 양쪽을 다 이겨 대한민국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너네 돈 줘야 돼. 우리나라 국민 데려가서 일 시켰으니까 돈 줘야 돼. 그 돈 안 주면 니네 회사 재산이 있으니까 그 회사는 우리가 팔아서 이분들한테 나눠줄 거야 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걸 이행하지 않았죠. 진보 정부나 진보 정부가 아니거나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걸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누가 할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공무원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지 않는 거죠. 외교부 공무원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외교부 공무원들이 욕을 쌍으로 하겠죠. 어쩔 수 없지만 본인들이 반성하든가 내가 날 욕하든가. 하여튼 45년 이후에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했어야 할 일본을 정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다시 알아달라고 그때의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2016년에 갔던 게 동북 삼성 지역과 백두산. 2018년 두 번째 간 데가 연해주 지역하고 사할리입니다. 원래 20년에 어딘가를 가려고 했으나 20년은 코로나로 못 갔고 이제 23년에 다시 가려고 해서 제가 작년과 올해 두 곳을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답사를 갔다 왔고요. 올해는 일본을 답사 갔다 왔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일본을 가려고 합니다. 일본을 가려고 하고요. 일본은 여기 기간이 나와 있는데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갈 겁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갈 거고요. 이 프로그램도 저희는 나라만 정합니다. 나라만 정하고요.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일정은 학생들의 공모를 받을 겁니다. 학생들의 공모를 두 형태로 받을 건데요. 저는 단순 참가자로만 가고 싶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한번 짜볼게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참가자로 가는 사람은 저희가 지금 1인당 경비가 약 150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될 텐데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내게 될 거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번 짜볼래요 하는 사람은 그 60에서 70만 원 내는 걸 안 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내는 사람이 또 여러 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근데 여러 사람 중에 그러면 선정되는 그 사람만 되느냐? 아닙니다. 선정은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4명이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어요. 전체 구성원 전체가 프로그램을 냈던 사람들만 뽑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이걸 몇 명, 저걸 몇 명을 구성하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짜주시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선학교를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조선학교를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조선학교가 저렇게 남아있는 게 우리 아픈 역사 때문에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방문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조선학교가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일본에 가 계시던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을 꼭 코스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건 아침 8시에 호텔에서 나와서 저녁 8시까지 돌아다니는 일정 짜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비추예요, 비추. 안 좋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끼리 놀러 다닐 때는 그렇게 아침 8시부터 나가서 저녁 8시까지 돌아다니는 거 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오전이든 오후든 탐방지역 하나. 그리고 오후에는, 그러니까, 오전이든 오후든 탐방지역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루에 하나. 나머지는 자유롭게. 문화 관람을 해도 되고, 공원을 놀러 가도 되고 하니까, 하루에 탐방 지역은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아시겠죠?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나는 자유롭게 가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처음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지난 학기에 처음 장학생 선발된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두 사람은 이번 학기에 장학생 선발을 신청을 안 하면 해외 역사 탐방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 나 장학생 선발을 신청할 거야. 그러면 해외 역사 탐방도 갈 수 있으나 그건 근데 이제 경쟁을 해야 선발되는 거고. 근데 난 장학금 굳이 이번 학기 저 장학금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좀 해외 역사 탐방을 갈래요. 그러면 해외 역사 탐방은 경쟁 없이 바로 선발해 줄 거예요. 이해했죠? 이게 오늘 여기 온 사람의 또 다른 베네핏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외 역사 탐방 관련돼서 질문 있습니까? 이건 졸업생 가능해요. 졸업생 가능, 휴학생 가능, 졸업생, 휴학생 다 가능해요. 그리고 직장인도 가능해요. 청년이라고 있잖아요. 청년. 내가 청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날짜에만 맞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우기지 말고요. 혹시 질문 없으면 이것도 끝내야 될까요? 네. 네.